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어봤으니까 오늘은 조금 심화된 문제를 한번 같이 한 3개 정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복습을 진행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전자기 유도란 어떤 현상이었냐면 우리 코일에 흐르는 자기선속이 뭐 할 때? 변화할 때 뭐가 생성된다? 유도전류가 생성되더라. 이러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공식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었다.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죠.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솔레노이드에 우리가 이렇게 N극의 스극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슉 하고 안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기냐 하면은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을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에 N극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N극 쪽으로 향하게 놓고 이제 내 손가락을 샥 하고 감아쥐어 보면 그쪽이 이제 전류의 방향이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어떤 것도 존재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이 깔려 있다고 할 때 이런 고리도선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고리도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으로, 이 화면 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외부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점점 강해지는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화면 바깥쪽으로 놓고 내 손가락을 감아쥐어 보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거를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도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었다. 패러데이 법칙.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은 그래가지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서 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선속이었다. 그래서 얘는 뭐랑 동일한 의미냐면 이 어떤 자기장에다가 이 면적을 곱한 것이 바로 자기 선속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은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했는데 바로 자석을 세게 하면 됐죠. 자석을 세게 하면은 이 자기장 자체가 커지니까 이 전류, 이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코일을 더 감으면 됐죠. 자, 코일을 더 감으면 여기 이 라지 n이 감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을 더 감으면 더 큰 기전력, 그러니까 더 큰 전압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엔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석을 더 빠르게 하면 됐죠. 왜냐면 이게 dt분의 d파이,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이기 때문에 이 더 빠르게 되면은 이 시간 자체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도 기술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3가지 방법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문제를 봅시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D짜리인 직사각형 금속 코일을 이렇게 1, 2, 3 이 3가지의 자기장 영역을 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표는 이 금속고리에 흐르는 이 점 P에 흐르는 이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x 이퀄 5d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 x 이퀄 9d에서는 플러스 y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자기장 세기가 B0, 여기서 B, 그리고 여기서 B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x 이퀄 9d에선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x 이퀄 9d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코일이 되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렀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나갔다는 소리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점 P가 있을 테니까. 자, 지금 자기장 영역 3번에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3번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3번 영역에 의해서는 자,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일단은 이 3번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3번 영역의 영향으로는 지금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생기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2번을 일단은 좀 생각해서 없애놓고 3번만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3번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도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 점점 늘어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P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랑 같죠. 자, 그러면은 2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2번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가 플러스 Y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기 자체가 더 반대로 그려야죠. 이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2번에 의한 게 더 커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2번에 의해서 지금 이쪽이 무조건 생겨나야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3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이 상황에서 플러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유도가 되었대요. 그러면은 이 2번 자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가 3번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지금 2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지금 이 코일은 2번 자기장의 영역을 점점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2번 자기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일은 여기를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빠져나간다는 거는 이 2번 자기장에 의한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죠. 자, 근데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2번 자기장은 어떤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겠지.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그러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감아주었을 때 이 플러스 Y,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2번 자기장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B가 B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지. 왜냐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Y가 나왔다는 거는 2번 자기장이 더 세다는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2번 자기장의 이런 형태를 조금 알아낸 것이죠. 그러면은 이 B가 B0보다 크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2번 자기장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x 이퀄 5d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x 이퀄 5d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1번 자기장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니까 들어가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은 여기서 1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내겠지.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 다음에 2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2번 자기장에 의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늘어나죠.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역시나 나오는 방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맞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x 이퀄 5D를 지날 때가 9D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x 이퀄 5D를 지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자기장이랑 2번 자기장에 의한 유도전류의 방향이 지금 같죠? 그럼 둘이 더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근데 x 이퀄 9D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랑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뭐 2 빼기 3 이런 전류가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럼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x 이퀄 5D를 지날 때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을 할 테니까요.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흥 니은 디귿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N극이 아래로 있고 S극이 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석을 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유낙하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석의 속력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자석의 속력.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했으니까 뭐 여기서의 속력을 뭐 VP, 여기서를 VQ라고 한다면 VP가 VQ보다 작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도전류의 세기를 결정을 하는 거는 코일의 가문수, 근데 여기서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자석의 색이 일정하죠. 그러면은 자석의 속력이 결정을 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으니까 VP가 VQ보다 작다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석이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만 조금 결정을 해봅시다. 자, 먼저 P를 지날 때 같은 경우는 지금 N극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이죠. 자, 그럼 N극이 고리 입장에서는 N극이 다가오니까 이게 싫다. 자, 그러면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돼가지고 이대로 감아지어 보시면 B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를 보시면 Q를 지날 때는 이제 X극이 멀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이 될 겁니다. 왜냐면 멀어지는 S극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두시고 감아줘 보시면 A 방향이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 한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이 그림이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지금 이 플라스틱 관에 담긴 코일,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떤 거였습니까?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P쪽에 플러스, 그 다음에 N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P에서 N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만 이제 P에서 N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만 우리가 통과시키는 그런 장치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복습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와 검요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을 하였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N극을 아래로 놓고 여기다 연결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시켰다.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 자유낙하를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의 결과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마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 마 같은 경우는 위쪽에, 아래쪽에 S극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아래에 그립시다.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S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검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P죠? 위에가 P죠. PN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S극이 점점 위쪽에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장의 유도가 되겠습니까? 위쪽에 S, 아래쪽이 N이 되겠죠. 자, 그럼 이대로 감아지어 보시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역방향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마의 결과를 보시면 전류가 흘렀단 말이죠. 한 번은. 그럼 이건 언제 흘렀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우리가 이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슉 뚫고 지나가서 위쪽이 N 이렇게 아래쪽에서 멀어지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N극을 붙잡기 위해서 아래쪽에 S, 위쪽에 N이 유도가 되면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순방향이 흐를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흘렀잖아요. 이 플러스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이 검요계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지나는 것이 플러스 전류로 표시가 된 걸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다의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거니까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된다고. 지금 그냥 이렇게 연결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 위쪽에 N, 아래 S가 유도될 테니까 전류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은 처음이 플러스 방향의 전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검유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플러스 전류였다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렇게 S와 N이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S극을 잡기 위해서 아래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유도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은 답은 5번이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자기 유도에서 조금 심화되는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2단원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단원 3단원에서 이제 파동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